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8일 도쿄에서 226명, 카나가와 75명, 사이타마 56명, 치바 39명, 오사카 106명, 아이치 51명, 후쿠오카 6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77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6,646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7,35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9명, 후쿠오카 3명, 도쿄, 효고에서 각각 2명, 아이치, 사이타마, 야마나시, 이바라키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2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26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27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2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2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9명으로 전체의 약 48%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66명으로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2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9명, 직장 내 감염이 14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0명, 시설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와 80대 남성 2명이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30명, 입원 환자는 146명 줄어든 132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2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8명이 되었습니다. 28일 아베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이유로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으로 재임한 지 7년 8개월 만에 1년여 남은 임기를 끝마치지 못한 중도 퇴진입니다. 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한 주간지가 보도한 토열설에 이어 이달에는 2차례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건강 이상설로 인한 조기 사임설에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정면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끝까지 완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力強く政策を前に進めていくことは困難な状況であると。 아베 총리는 1차 내각에서도 같은 병을 이유로 불과 366일 만에 중도 사임한 이력이 있으나 2012년 12월 재집권을 시작으로 2799일이라는 연속 재임 일수를 채워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으나 나흘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7년 8개월간의 아베 1강이라고 불리는 독주체제 속에서 국내의 정치로서는 고용 개선이나 유아교육 무상화 등의 실적을 강조하였습니다. 外交安全保障におきましては、主断的自衛権にかかる平和安全法制を制定をいたしました。助け合うことができる同盟は強固なものとなったと思います。 한편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이 끊어지는 심정이다, 즉 단장의 심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통한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특히 납북 문제,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정치적 발판이자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拉致問題をこの手で解決できなかったことは痛恨の極みであります。ロシアとの平和条約、また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 등에 강경 대응하며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올해는 연이은 코로나19 대책의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하였으며 최대의 성과이자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도 내년으로 연기되었으나 아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히며 이제 후임이 누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즉각 사임하는 것은 아니며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의원의 직무는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재 전체 의석의 과반을 점한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 사실상 일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후계자에 대해서 떠나는 입장에서 주문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일명 포스트 아베로 불리우는 총리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名前の出ておられる方々はですね、それぞれ有望な方々でありますし、私も一緒に内閣において、あるいは党において一緒に働いたことのある方ばかりでございますので、それぞれこの政策を競い合う中においてですね、おそらく素晴らしい方が決まっていくんだろうと期待しています。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자신이 직접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뜻을 밝힌 의원도 다수 있으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4명은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우선 아소타로 부총리는 아베 내각의 장기 집권에 있어서 아베 총리의 신뢰가 두터워 고비 때마다 아베 총리와 면담하였으며 사임의 의향을 전했다고 여겨지는 28일에도 면담하였습니다. 또한 내각법 구조에 총리 대신에 결여시 임시보직을 맡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1순위가 아소씨입니다. 하지만 2008년 아소 내각 당시 경제 부흥책의 실패, 지지율은 10%까지 떨어져 2009년 당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준 바 있으며 각종 망언 및 말실수 등으로 인해 대중적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리 사임 후 열린 아소파 간부 모임에서 자민당 총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향후 이름이 오르는 분을 아소파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후보자로 일치 결속해서 밀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파벌 모임의 참석자는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전부터 총재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방위청장, 내각부 특명 대신,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총재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였으나 출마 때마다 아베 총리의 고배를 마셨으며 아베의 정적이라고 불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총리를 따라다니는 아킬레스건에서는 항상 설명 책임을 완수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포스트 아베 자리를 독주하고 있어 대중의 인지도는 좋으나 자민당 내 입지가 약해 당내 투표로 결정되는 총재 선거에서는 매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근에는 당 간부들과의 모임 등으로 당내 입지를 넓히는 행보를 보이며 잦은 매체의 출연으로 국민에게의 발신력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선양을 위해 미리 점찍은 포스트 아베인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외무상을 지내며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으로 제안한 소득 감소 세대에 30만 엔을 지급하는 정책이 어렵다, 범위가 좁다 등 비판을 받아 실현하지 못하고 전국민 10만 엔 일률 지급으로 정책이 급선회되어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총리 후보에 비해 발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9월에는 자신의 정책을 내놓은 책의 출판과 소프트파워 외교 정책을 발신하며 이미지 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세에 대해서는 인하하면 안 된다, 10%로 인상하는데 얼마나 세월과 노력이 들었나라는 발언으로 인터넷상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를 쭉 지탱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랫동안 정권을 지탱하고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도 방송에서 소임을 다하는 인재, 유력 후보 등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키타현의 농가에서 태어났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거쳐 호세이 대학에 입학하는 등 이른바 2세 의원과는 다른 경력에 인기가 있습니다. 매일 관방장관으로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보이고 특히 2019년에는 새 연호인 레이와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며 레이와 아저씨로도 불리며 대중과는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투 트래블을 주도하고 조기 실시 등을 실현시켰으며 한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아베 총리와 불화설도 예측되었으나 그 후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에 전혀 생각한 적은 없다라며 총리 후보임을 부정하였으나 여전히 유력 후보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코노타로 방위상, 시모무라 하코분 선대위원장 등이 의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가 중도 사임하여 비계된 1년여의 공백, 과연 어떤 인물이 아베 총리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해 각국 정상들 또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의 청와대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며 특히 오랫동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가장 길게 재임한 총리로 걸출한 지도력을 발휘한 것에 감사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일 동맹과 양국 관계를 강화하였다. 아베 총리의 자유로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양국이 크게 전진시켰다라며 높이 평가하며 미일 관계 강화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주시하고 있지만 일본의 국내 문제이며 논평하지 않겠다. 양국 관계가 계속 개선 발전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줄곧 대만에 우호적이었다. 정책 중에서도 대만의 사람들과 교류에서도 아베 총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훌륭히 해냈다. 아베 총리의 대만에 대한 우정을 우리는 중요시하고 건강을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베 총리는 항상 다자주의를 위해 싸우는 데 헌신했다. 사임을 아쉽게 생각하며 건강을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화상회의를 하며 항상 함께 일했다.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이 기간에 더 발전했다고 믿는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베는 일본 총리로서 그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위대한 것들을 성취했다라며 영국과 일본의 관계는 무역과 방위, 문화적 연계에 있어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존슨 총리는 수년간 공헌에 감사하며 앞으로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한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의 후임자도 러일 관계의 지속적 발전 노선을 걸을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탁월한 업무 관계를 유지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いきなりすぎてびっくりしたところはあるんですけど、7年間、非常に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お疲れ様でしたと申し上げたいな。内心はちょっとほっとしたというか、桜の問題もそうですし、盛りかけもそうですよね。とにかくありとあらゆることがほとんどまともに説明されていない、不信だらけ。正直オリンピックまでやるかなとは思ってたので、ちょっと意外でしたね。辞任ですか、何遍も聞いてごめんなさいね、ちょっと驚いておりますので、でも健康でも大事ですしね。そうなんですか、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それは悲しいけど、僕らは何も言えないですよね。続けてほしいな、外交面がいいんじゃないか。アメリカとかね、大きな国と大国と이거 정말일까? 정말이라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걱정은 다음 사람. 적어도 친중, 친한의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 휘청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의 것을 첫째로 위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사람, 지금의 자민당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기대되는 것은 코노씨만인가. 공과제는 나중에 검증하기로 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대로 치료에 전념하세요. 포스트 아베는 상당히 어렵군. 내정은 물론이지만 지금은 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의 비중도 꽤 크다. 이시바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기댈 것은 코노타로밖에 없다. 한 중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코노밖에 없다. 이시다 및 키시다와 스가로는 공격하지 마세요. 대신 오키나와를 양보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혼슈의 일부도 여기 오라고 된다. 시진핑의 고분고분한 총리로는 안 된다. 자신의 관여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베의 측근의 무능이 원인일 것이다. 니카이, 스가, 아소, 카토, 키시다 등이 괴양 그 자체였다. 어쨌든 지금의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역시 최장기록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본인으로서 할 일도 없어지고 차례차례 대신의 사임 선언, 사모님의 우행, 마지막으로 올림픽도 하고 싶었겠지만 가능하다는 보증도 없다. 이제 피곤한 거겠죠. 푹 쉬세요. 후임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천천히 쉬세요. 그리고 다시는 국정회장에 돌아오지 마세요. 역대 최장이라는 총리직이지만 이처럼 의혹과 거짓말로 얼룩지고 코로나 대응에서는 실책을 거듭한 나쁜 의미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악몽의 민주당 정권이라고 치부하였지만 당신은 그 이상의 심한 총리이다. 거대한 부메랑이 되돌아왔다. 이대로 의혹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다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더 국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앞장서 주길.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백신 확보의 목표를 정하였으며 독감의 유행에 대비한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 일평균 20만 건의 검사 체제 확충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의 타마키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발령한 긴급사태를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28일 휴대전화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최대 10억 2,800만 주, 1조 4,700억엔 규모를 국내외로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분의 약 22%이며 소프트뱅크 주식의 판매는 2018년 12월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로 전국 의료기관에 지불된 2019년도의 결산의 의료비는 약 43조 6천억 엔이었으며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3년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하였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고령화나 의료의 고도화로 의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향후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저튜브였습니다.